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모입니다. 오늘은 상상고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이 과정은 두 가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영역, 두 번째는 인성과 독서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상고 입시는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는 걸 연습시키는 건 원래 실제 원서를 내는 거는 12월 달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내용들을 연습을 해둬야 사실상 12월 달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아는 차원에서 미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서 작성할 개요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과정은 2,400자입니다. 다른 자사고보다는 글자 수가 좀 많은 편이고요. 실제 사용해서 쓰지 않아야 될 내용들은 교내 수상실정 및 인증시험, 그리고 성적이나 석차 같은 경우들은 쓸 수 없습니다. 요거는 다른 자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영재교육원 이수 내용이라든지 또는 부모나 친인척 간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출신학교 주소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예를 든다면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양재천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왠지 강남 쪽에 있는 학교인 것 같잖아요. 중량천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럼 왠지 이제 강북에 있는 학교에서 한 것 같은 출신 학교를 암시할 수 있는 경우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활용 목적으로는 2단계 면접에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할 때 사용하기 위한 거고요.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을 꼭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하기 전 먼저 체크리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업이나 탐구 사례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연구했던 사항 같은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면 체크, 없으면 이제 연구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탐색 과정과 진정성 있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상상고등학교는 진로 탐색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쓰는 난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난에서 이런 과정들을 은연중에 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걸 표시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배운 점과 잘 정리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탐구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하는데 내가 미처 배우지 못했던 수열이 있었어. 그러면 그 수열을 배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잘 극복해서 그 과정을 연구했다. 아니면 어떤 실험을 하는데 처음에는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인을 조작하고 내용을 좀 바꿔가면서 했더니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었다. 어려움을 통해서 배운 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고의 맞는 동기와 입학 후 계획이 있는가? 사실 이 계획은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보다는 입학 때 면접 시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중학생다운 문장력과 진정성이 느껴지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너무 중학생인데 글을 너무 초등학교처럼 쓴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본인이 쓴 것 같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문장력이 너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쓰는 경우는 중학생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준비를 해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상호의 자기소개서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피해야 될 실수나 표현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 정말 많죠. 저도 직접 이렇게 친구들 만나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열심히 했냐는 거죠. 구체적 학습,
그러니까 공부 내용이죠. 뭐 수학을 열심히 했는지, 과학을 열심히 했는지, 사회를 열심히 했는지 학습 과정에 대한 활동을 근거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했다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상고를 지원했던 거는 성적이 좋아서 지원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상고의 교육 철학과 나의 학습 방향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사실상 지원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너무 생뚱맞죠? 네. 아니, 어떤 계기로 과학을 좋아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계기로 활동이 있는지를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죠. 저는 DNA 실험을 해서 DNA 추출 실험을 해서 DNA가 어떤 건지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는 건데 그냥 과학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쓴다는 건 좋은 자서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이런 표현들은 모두 빼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고의 자기소개서는 본인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성취감을 느낀 학습 경험. 그렇죠. 느낀 학습 경험. 그리고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관하여 배우고 느낀 점. 이런 거죠. 그러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학습 경험. 그거 실천한 학습 경험. 그리고 배운 점, 느낀 점 중심으로 작성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본인의 인성,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인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 관련된 내용이죠. 중학교 재학 기간 중에 혹은 최근 3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책 3권을 고르고 책을 읽게 된 동기와 읽고 난 후에 소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요거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내용 천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학습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실천하여 성취감을 느낀 학습 경험, 학습했던 경험,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관하여 배운 점, 그리고 느낀 점,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 의도는 뭘까요? 자기 주도성이죠. 주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학습한 경험인지를 주체적으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학습 능력, 단순히 암기한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비교하고 창의적 해석을 통해서 사고의 과정이 담겨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통합사고. 그렇다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 어떤 융합적 시각이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뭐 국어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찰력. 자, 학습 경험을 통해 느낀 점,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성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도 학습 사례를 3가지 사례를 한번 직접 들어봐갖고 이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아가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탐구 동기입니다. 왜 내가 이걸 하게 되었나? 어떤 호기심이나 문제의식이나 경험에서 출발했는지를 작성하게 하고요. 계기는 실생활에 발견된 문제, 독서나 수업 중에 질문 등이 있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학습 또는 탐구 과정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획한 방식을 쓰기 때문이죠. 조사나 실험, 분석, 문헌 등을 탐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실험 같은 것이 아니면 수학이라든지 사회나 이런 것들은 어떤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문헌을 탐색하면서 내용을 익혀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 또는 변화된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와 성취감.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학습을 통해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해했는지 꼭 정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과정에서 깨달음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과 사고의 확장을 해보도록 하는 거죠. 이 활동을 통해 어떤 지적 변화가 나타났는지, 진로와 어떤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상당히 내용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제적으로 진로 과정은 없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로를 살짝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쓰는 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로 소금물과 전도율의 변화에 대한 실험이라는 걸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실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뭘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잡아봤습니다. 생활 속에 관련된 과학 기사라든지 이런 걸 보고 소금의 농도에 따라 전기가 잘 통하는지를 실험을 하는 겁니다. 수준은 중학교 수준보다 훨씬 낮은 초등학교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 속에서 전기를 직접적으로 양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학교의 과학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양한 조건의 농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실제 전류계를 사용해서 실제 얼마나 전도율이 되는지를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고요. 일정 농도 이상이 돼서 포화 상태에 돌아가게 되면 더 이상 전도율은 증가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거를 수학의 함수적 시각으로 과학을 이해하는 경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공계의 진로에 관심으로 확장한다. 이쪽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정말 단순한 실험이긴 하지만 좋은 주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장자의 철학과 현대 기술 윤리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고는 수학과 과학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자에 대한 내용도 나름대로의 탐구 주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장자의 독서 중에는 무의자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인공지능의 윤리성 이슈와 연결을 해보는 거죠. 사실 요즘에 이슈가 되어지는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은 윤리들의 이슈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고전 철학과 연결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융합적 사고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에 있는 어떤 텍스트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기술 윤리 관련된 뉴스나 논문을 탐색함으로써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자의 자연스러운 조화, 이게 무의자연이죠. 이것이 인공지능 통제 논의에 적용하여 가능하다는 걸 인식했다. 그러면 철학과 기술을 연결하여 인문과 이공계의 통합적 사고력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바의 정리죠. 여기서 체바의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으면 ABC가 있거든요. 삼각형 ABC 아무 점이나 점을 하나 주고 그 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점들이 있겠죠. 여기가 D, 여기가 EF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어요. 거기서 AF, 자 FB 곱하기 BD, DC 곱하기 CE하고 EA가 항상 1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비율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비율을 정했더니 항상 1이라고 하는 체바의 정리가 있고요. 이 비율이 성립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역을 활용하는 거죠. 체바의 정리와 역 활용을 통한 실제 기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수학 문제 중에 기하에서 무작정 작도 방식의 의문을 좀 갖게 되었고요. 체바의 정리를 복습하면서 역을 증명하면서 실제 기출 문제에 적용해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내심이 왜 한 점에서 만나는가를 증명한다거나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과정이 성립되어지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값을 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좌표 기하나 이런 데 연결할 수도 있고요. 간단한 기하의 논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결과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점들을 이용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걸 1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을 이용해서 이 비율이 성립되어진가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 하나에도
여러 가지 응용의 폭이 크다는 것을 체험했고 수학적 논리성에 매료됐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체바의 정리를 증명했고 체바의 정의 역을 증명했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거를 다른 문제들과 적용시켜 가면서 자신만의 어떤 탐구 활동을 만들어 본다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소개 쓰면서 금지된 표현과 서술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절대 안 되겠죠. 왜냐면 성적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수열의 귀납법적 구조에 흥미를 느껴 추가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그 수열이라고 하는 걸 암시할 수 있는 것들이 순환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니까 1등을 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다음엔 탐구보고서를 교내 대표로 뽑혔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수상을 암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되고 혼자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며 자료를 직접 실험으로 검증해 보았습니다. 이런 건 가능하겠죠. 다음으로는 열심히 공부해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열심히 공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수학의 정리를 직접 정리해 가면서 수학의 아름다움을 체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얘기가 되는 내용이겠죠.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인성과 독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